그리워하진 않았을까?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혹여나 길에서라도 아빠를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빠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줘야 할까? 상상하며 보낸 날들이 자그마치 20년이잖아요. 꿈꿔온 상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렸기에 꼭 만나서 복수해야겠다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20년 만에 왔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서 아무 소리도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남자친구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소개해주며 들떠있는 듯 보였어요. 선물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렇게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간신히 다스리며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서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가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만 생각했어요.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네. 여전히 다정한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였어요. 20년 전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던 사진 속 그 얼굴의 아빠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옆엔 아빠를 빼앗아간 그 여자도 있었고요. 수백 번 각오하고 간 순간이었지만 힘이 빠져버린 저는 들고 있던 선물을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저를 바로 알아보진 못한 듯 왜 그러냐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제 말에 아빠는 한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을 끼얹은 듯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라니? 아빠랑 그 여자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다시 정적이 흘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민정이야. 오랜만이네? 바람나서 새살림 차렸다더니 저 여자랑 남의 집 풍비박산 내고 여기서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고 있었어? 세상 정말 좁다. 내가 아빠 며느리 될 뻔했네? 민정아,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버리고 갈 땐 인사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네.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온 한과랑 과일을 마구 던졌어요. 그리고서 아빠 뺨을 때리고 그 여자를 밀쳐서 쓰러뜨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막아도 저는 여전히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힘이 있는지 저도 알지 못할 정도였죠. 당신이 그랬잖아. 용서하지 말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용서 안 했어. 염치도 없지. 쓰레기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엄마랑 나는 그렇게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놓고 니들이 사람이야? 내 인생은 망쳐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애비 노릇하고 있네? 그런데 어쩌지? 그 상대가 바로 나네. 이제 보니 신이 있긴 한가 봐. 죄 지은 인간들 편히 못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 전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인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간 하고 싶던 말들, 온갖 욕을 하면서 있는 힘껏 때렸죠. 넋이나가 맞기만 하던 아빠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선 그 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정아, 그래,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 대신 아빠를 때려라. 전부 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 잘못이잖아. 아빠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속에 열불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전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그 인간에게 닥치는 대로 던졌습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제야 그 여자도 울면서 그만해달라며 애원하더군요. 제 고성방가 때문에 항의가 들어온 건지 연신 초인종이 울려댔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네요. 저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오더라고요. 절 붙잡았지만 뿌리치고서 집으로 바로 갔어요.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어쩐지 속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때렸는데 제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집을 들어섰을 때 들려오던 웃음소리, 아득한 분위기, 여유로운 그 미소,
그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봤으니 어쩌면 전 그 순간부터 이미 졌던 걸지도 모르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흘려보내도 제 마음속에 커다란 우물이 생긴 것처럼 말할 틈이 생기지 않았어요. 때린 것에 대해서 나를 고소할까? 아니면 만나자고 연락이 올까? 저를 만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건 나름대로 허무했네요. 대신 남자친구가 그 뒤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와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집 앞까지 와서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만나달라며 편지를 두고 가기도 하고요. 문자 내용은 보통 이런 것들이었어요. 난 정말 몰랐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못 보니까 죽을 것만 같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우리 부모님 잘못까지 대신 빌게. 받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만 보여줘. 엄마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지는 건지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술을 먹고 찾아오거나 직장까지 와서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증오심, 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편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저의 계획도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곁에 와야만 완성되는 그림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산적이고 잔인한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전 남자친구를 받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걸 버리고 저에게 왔어요. 가족을 등지고 집을 나와버린 거죠. 제가 일부러 접근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렇게 된 게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집을 구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서 남자친구를 드디어 빼앗은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하면서도 남자친구를 보면 조금이나마 견뎌낼 수 있었어요. 서로의 존재가 독이 되면서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정말이지 모순적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다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완전히 나을 순 없겠지만 본인이 대신 속죄하며 곁에서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고요. 진심 어린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남자친구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다니게 되었고 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업무를 보았어요. 남자친구는 정말로 가족들로부터 일절 연락을 끊었어요. 아무리 전화가 와도 단 한 번을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 후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요. 그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였어요. 남자친구가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더군요. 어떻게 번호를 알았냐 물었더니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네요. 저는 허탈하게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으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한 번 안 했네? 당신도 참 지독하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피로 낳은 자식보다 끈끈한 걸 보면 말이야. 이렇게 연락하지 마.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으면. 직접 만났으면 침이라도 뱉어줬을 텐데 아쉬울 판이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잃은 지옥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심정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닌가요? 나는 자그마치 20년을 버텼는데 본인들은 고작 두어 달 못 봤다고 그리 재촉을 해대니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번호를 차단해 두었더니 이제는 직장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여자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 경비한테 제가 일하는 사무실을 묻고 있기에 다가갔죠.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마치 제가 자기 귀한 자식을 유괴해간 사람 마냥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면 본인들 때린 거 고소할 거라면서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나온 건지 경비가 말려도 제 멱살을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격하게 그 여자를 떼어놓고선 남자친구가 고소 못하게 막아준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경비원에게 이 여자는 우리 아빠랑 바람핀 상간녀인데 낯짝이 두꺼운 건지 날 찾아와서 이런다고 당장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비한테 끌려서 쫓겨나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더 큰 소리 쳐서 그런지 회사에 별 소문은 안 났어요. 대신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어요. 일을 마치고 나가는데 아빠랑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본인 아들을 놓아달라며 두 손 두 발로 빌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여태껏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워냈다고, 자기 말에 불평 한 번 한 적 없는 순한 아들인데 이렇게 곁에 없으니 죽을 만큼 힘들다면서요. 코웃음이 났어요.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간 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여자 때문에. 그럼 그냥 죽으세요. 전 감정 없이 한마디 하고서 그냥 지나쳐 갔는데 그 여자가 제 바지를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 길바닥에서 회사 앞이라 오해라도 살까봐 그냥 카페로 갔어요. 그렇게 전 아빠와 그 여자를 앞에 두고 앉았죠. 아빠는 이제야 죄인이 된 얼굴을 하고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네 엄마랑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화가 풀리지 않을 거란 거 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잖니. 나한테 화를 내도 좋고 원망해도 좋은데 너도 네 인생이 있잖아. 분노로만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괴롭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아빠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하는 척,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내 감정을 살펴주는 성인 군자인 척하는 그 역겨운 모습들. 왜 내가 분노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아주 행복하게. 분노 속에서 살아야 할 건 당신들이지. 아들 하나 죽은 셈 치고 속죄하면서 가끔은 나 원망하면서 살아. 공평하게. 연신 눈물을 훔치던 그 여자도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어. 그렇지만 우리 애는 죄가 없잖아. 이렇게 지내는 거 그 애도 분명 힘들어 할 거예요.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혼자 떨어져 살지 못하는 애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빠가 버럭 소리를 치는데 겁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죄가 없다니. 남의 아빠 뺏어서 새 아빠 생겼으면 그게 죄지, 복이야? 그리고 나랑 사는 게 마치 고난인 것처럼 말하지 마. 남자친구 입장에선 당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함께 살 비비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더 괴로울걸? 안 그래도 매일 나한테 그러거든. 가족들 때문에 죽고 싶다고. 아니, 죽이고 싶다고. 제 말에 아빠와 그 여자는 할 말이 없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건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말이나 듣고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정적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러는 겁니다. 회사도 번듯하고 잘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혹시 엄마가 시켰냐고요. 아마도 인간은 갱생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제 말을 들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를 놓아준다 해도 그 아이에게 당신들은 이제 부모가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하고선 얼굴에 침을 뱉고서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할 말도 다 했고 드디어 이긴 기분이었어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동시에 울고 싶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서 집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몇 번을 더 상처 줘도 부족하지만 더 이상 이 친구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함께 한다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고통만 됐을 거예요. 아빠를 사이에 두고서 연을 맺을 수도 없었고요.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끝낼 관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사실 전부 알고서 접근한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저에 대한 마음을 빨리 접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또다시 매달렸지만 이번만은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애도 더 이상 붙잡지 않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남자친구는 제 곁에서 한참을 울었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저 진심으로 미안해 한다는 것만 알아달라면서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인 것만 같은데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미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수십 번 상상해 보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떠났고 제 거창했던 계획도 모두 끝이 났어요. 아빠를 만나서 속은 후련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인데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저도 변해버렸나 봐요. 서글픔과 아픔, 미안함으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돼버린 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참았던 눈물을 터트림과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아빠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던 날들, 남자친구를 우연히 알게 돼 아빠를 찾은 일, 의도적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생각지 못했던 감정들, 아빠와 그 여자를 만났던 날, 그 뒤의 일들까지도 한참을 듣기만 했던 엄마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미안하다면서 제 등을 몇 번이나 쓸어내려 주셨어요. 그렇게 내리 몇 시간을 울고 난 후 엄마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궁금해하지 말자. 지난 시간들을 아예 없었던 일처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화내고 슬퍼하기도 하는 거야. 대신에 우리의 남은 날들을 궁금해하자. 그럼 언젠간 과거도 희미해질 거야. 저는 그제야 모든 생각과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을 꽉 채운 답 없는 질문들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붙잡거나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그간 있었던 안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들어보니 그 친구는 본가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나와서 새 집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가족들과 다시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그렇지만 혹여나 제가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사실을 모른 채 살았다면,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면 그동안의 자신이 더 싫었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연락이 닿았을 때 사실 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이라 너무나 반가웠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말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말 우리가 이별할 때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서 전화를 끊고 또다시 울음이 터졌지만 전 이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말이 맞았어요. 제가 완전히 그 친구를 잊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서 대신 이제 지나간 일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일들을 궁금해하려고요. 제가 남은 날들, 앞으로의 일, 새로운 사람들을 궁금해하고 그곳에 더 시간을 쓰려고 해요. 만약 그랬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같은 가정으로 괴로워하면서 제 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저를 붙잡지 않도록 제 머릿속을 채우지 않도록 노력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다 보면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또 다른 나로서요. 이제라도 분노와 절망이 아닌 희망과 행복 속에서 사는 저를 상상하고 싶어졌거든요.